지희야, 과일 좀 깎아줄래? 며느리 지희가 시댁에서 식사 후 소파에서 핸드폰만 보고 있길래 시어머니가 부탁한 한마디였어요. 그런데 며느리 표정이 확 굳어지는 게 보였거든요. 저 이런 거 잘 안 해요. 민성 씨한테 시키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순간 당황스러웠죠. 예전엔 제가 말하기도 전에 먼저 나서곤 했는데 말이에요. 어머니, 저 친정에서 곱게 자랐어요. 저를 가정부 취급하지 마세요. 계속 이러실 거면 저 이제 시댁에 안 올 거예요. 과일 깎아달라는 한마디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큰 일이 될 줄 몰랐어요. 과연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정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63이에요. 아침 6시 반, 알람보다 먼저 눈이 뜨는 게 벌써 몇 년째입니다. 옆에서 남편이 코를 골며 잠들어 있어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지만 여전히 이 시간만큼은 혼자만의 시간이죠. 부엌으로 향해 물을 끓이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파트 단지 안벤치에서 운동복 차림의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계시네요. 그런데 요즘은 왠지 그 자리에 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요. 뭔가 마음 한편이 무거워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일어나기 전까지 1시간 정도가 온전히 제 시간이에요.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거나 가끔은 그냥 멍하니 앉아 있기도 하죠. 이 평온한 시간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어요. 여보, 일어났어요? 남편이 부엌으로 나와 물을 한 잔 마십니다. 30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퇴직한 지 이제 3년째인데 아직도 새벽에 일어나는 버릇이 남아있나 봐요. 오늘 민성이네 가기로 했죠. 응, 지희가 저녁 해준다고 했어. 그런데 남편 표정이 별로 반갑지 않아 보입니다. 예전엔 아들 집에 간다고 하면 며칠 전부터 들떠하곤 했는데 말이에요. 아들 민성이는 결혼한 지 이제 3년째입니다. 며느리 지희는 대기업 다니는 똑똑한 아이예요. 처음 만났을 때 인사도 단정하게 잘하고 목소리도 차분했죠. 민성이가 좋은 사람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결혼 초에는 정말 괜찮았거든요. 명절 때면 일찍 와서 제가 하는 일 거들어 주려고 하고 가끔 평일에도 안부 전화를 하곤 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신혼이니까 바쁘겠다 싶었습니다. 회사 일도 적응해야 하고 새로운 환경이니 힘들겠죠. 그래서 며느리 편을 들어주려고 노력했어요. 민성이한테도 지희가 피곤할 텐데 너무 자주 오라고 하지 말아라고 말하곤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의무적으로만 오는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것도 미리 약속을 잡고 와야만 만날 수 있어요. 예전처럼 어머니 갑자기 생각나서 과일 사왔어요. 라며 불쑥 들르던 때가 그립습니다. 오늘 뭐 가져갈까요? 그냥 가면 되지 뭘. 남편이 시큰둥하게 대답해요. 예전엔 아들 집에 갈 때면 이것저것 챙기느라 바빴는데 이제는 빈손으로 가자고 하네요. 아마 며느리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점심을 먹고 나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너무 수수하지도 않은 옷으로 골랐어요. 며느리가 제 옷차림에 대해 뭐라고 한 적은 없지만 왠지 신경이 쓰이거든요. 아들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오늘은 일찍 나오자. 왜요? 오랜만에 가는 건데. 지희가 피곤해 보이면 일찍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남편도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예전엔 아들 집에서 밤늦게까지 있으면서 이야기꽃을 피우곤 했는데 이제는 적당한 시간에 나와야 한다는 생각부터 드니까 마음이 무겁습니다. 민성이 집 앞에 도착했어요. 새로 이사간 아파트라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배를 누르니 지희가 나와서 문을 열어줍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셨어요. 목소리는 예의 바른데 뭔가 형식적이에요. 예전처럼 어머님 오셨네요. 반가워요. 라며 환하게 웃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어요. 거실에 앉으니 민성이가 나와서 인사를 합니다. 엄마, 아빠, 왔어요? 응, 잘 지내고 있었지. 그런데 뭔가 어색해요.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아요. 지희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고, 민성이는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이런 분위기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가족이 함께 모여서 웃고 떠들던 그때가 그렇게 그리울 줄 몰랐어요. 지희가 마음만 조금 열어준다면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창밖으로 해가 서서히 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도 조용히 지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한 걸까요? 그 일은 지난달 일요일에 일어났어요. 민성이와 지희가 오랜만에 저희 집에 점심 먹으러 온다고 했거든요. 며칠 전부터 뭘 해줄까 고민하다가 갈비찜과 나물 몇 가지를 준비했어요. 지희가 좋아한다고 민성이가 전에 말해줬거든요. 오후 1시쯤 도착했어요. 지희가 문 앞에서 정중하게 인사를 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응, 지희야. 어서 와. 그런데 뭔가 예전보다 인사가 형식적으로 느껴졌어요. 미소도 살짝만 지었다가 금세 사라졌거든요. 식사는 조용히 진행됐어요. 민성이가 갈비찜이 맛있다고 칭찬해주고 지희도 정말 맛있어요 라고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남편은 평소처럼 묵묵히 밥만 먹고 있었고요. 식사를 마치고 민성이가 먼저 거실로 나갔어요. 소파에 앉더니 휴대폰을 꺼내서 보기 시작했죠. 남편도 거실로 가서 텔레비전을 켰고요. 설거지는 제가 했어요. 지희가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손님인데 어떻게 시킬 수 있어요. 그냥 괜찮다, 앉아 있어라고 했죠. 설거지를 다 마치고 거실로 나와 보니 지희가 민성이 옆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트로트 프로그램을 보고 있고 민성이는 여전히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고요. 냉장고에서 과일을 꺼내왔어요. 사과하고 배, 그리고 딸기도 조금 있었죠. 과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면서 생각했어요. 예전 같으면 지희가 먼저 나서서 제가 깎아드릴까요? 라고 했을 텐데 이번엔 그냥 휴대폰만 보고 있네요. 잠시 기다려봤어요. 혹시 지희가 알아서 나설까 해서요. 하지만 지희는 계속 휴대폰 화면만 보고 있었어요. 민성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지희야, 과일 좀 깎아줄래? 그 순간 지희 손이 멈췄어요. 휴대폰을 보던 시선을 들어서 저를 봤는데 표정이 굳어져 있었어요. 눈썹이 살짝 찌푸려지는 게 보였거든요. 한참을 그렇게 저를 보더니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차갑게 변해서 말하는 거예요. 저 이런 거 잘 안 해요. 민성 씨가 해요.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예전엔 제가 말하기도 전에 먼저 나서서 과일을 깎아주곤 했는데 이번엔 완전히 달랐거든요. 민성이가 휴대폰에서 고개를 들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 제가 할게요. 엄마. 그러고는 벌떡 일어나서 부엌으로 향했어요. 칼을 들고 와서 사과를 깎기 시작했는데 솜씨가 정말 서툴렀어요. 껍질이 두껍게 벗겨지고 모양도 울퉁불퉁하고요. 지희가 그 모습을 보더니 한숨을 쉬는 게 들렸어요. 그러고는 일어나서 민성이한테서 칼을 받아왔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귀찮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 같았죠. 지희가 과일을 깎는 동안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남편은 여전히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지만
눈치로는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민성이는 다시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기 시작했고요. 과일을 다 깎은 지희가 접시에 담아서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는 한마디 말도 없이 다시 소파에 앉았죠. 표정이 굳어져 있는 게 눈에 띄었어요. 고마워, 지희야. 네. 대답도 짧고 차가웠어요. 예전처럼 천만에요. 어머님이 아니라 그냥 네였죠. 과일을 먹으면서도 마음이 불편했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과일 깎아달라고 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요? 예전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더 신경 쓰이는 건 지희가 민성이한테 민성 씨가 해요 라고 말한 거였어요. 집에서도 이런 일은 다 민성이가 하나 봐요. 며느리가 남편을 부려먹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민성이 부부가 집으로 돌아간 후에 남편이 말했어요. 요즘 지희가 좀 변한 것 같아. 그러게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젊은 사람들이 다 그런가 봐. 남편 말에 더 서운해졌어요. 마치 제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지희가 눈살을 찌푸리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그리고 민성 씨가 해요. 라고 말하던 차가운 목소리도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며느리가 시어머니 앞에서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게 맞는 건가요? 며칠 후 민성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민성아, 요즘 어떻게 지내? 네, 엄마. 잘 지내요. 지희는 괜찮고? 네, 괜찮아요. 목소리가 어딘가 어색했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집에서 지희가 요리 같은 것도 해. 아, 네. 가끔요. 과일 같은 것도 민성이가 깎아. 네. 보통 제가 해요. 역시 나였어요. 집에서도 민성이가 다 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 후로 지희 태도가 더 차가워진 게 느껴졌어요. 다음에 왔을 때도 인사는 하지만 표정이 굳어져 있었거든요.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하지도 않고요. 민성이도 눈치를 보는 게 보였어요. 제가 뭔가 말하려고 하면 재빨리 끼어들어서 화제를 돌리곤 했거든요. 거울을 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정말 뭔가 잘못한 걸까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과일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더 깊은 게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 민성이 부부가 올 때마다 조심스러워졌어요. 혹시라도 또 실수할까 봐서요. 그 다음 일요일이었어요. 민성이 부부가 또 점심 먹으러 온다고 했거든요. 지난번 일이 있어서 조심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자주 봐야죠. 이번엔 삼계탕을 끓였어요. 지희가 몸이 좀 약한 것 같아서 보양식이 좋을 것 같았거든요. 아침부터 닭을 손질해서 정성스럽게 끓였어요. 오후 1시에 도착했는데 지희 표정부터가 달랐어요. 인사는 했지만 얼굴이 굳어져 있었거든요. 예전처럼 어머님, 뭐 도와드릴까요? 라는 말도 없었고요. 식사할 때도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민성이만 삼계탕 맛있다고 말했고 지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억지로 먹는 것 같았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지희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도와주려는 건가 싶었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어머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응, 뭐야? 저번에 과일 깎으라고 하셨던 거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뭔가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았거든요. 그게 어쨌는데. 앞으로는 제게 그런 거 시키지 마세요. 설거지하던 손이 멈췄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런 말을 한다고요? 뭐라고?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요, 저희 친정부모님이 손 하나 까딱 안 하게 키우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희 목소리에 당당함이 묻어났어요. 마치 자랑스럽다는 듯이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저를 가정부 취급하지 마세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가정부 취급이라니요. 과일 한 번 깎아달라고 한 게 가정부 취급인가요? 지희야, 너 지금 뭔 소리를. 시댁 일은 며느리 몫이 아니에요. 요즘 시대에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거실에 있던 남편과 민성이도 들었을 거예요.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님이 저한테 기대하시는 게 너무 많아요. 기대가 너무 많다고요? 과일 한 번 깎아달라고 한 게 기대가 많은 건가요? 기대가 뭐가 많다는 거야? 과일 깎아달라고 한 게.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설거지도 하라고 하시고, 이것저것 다 하라고 하시고. 설거지를 하라고 한 적이 언제인가요? 오히려 하겠다는 것을 말렸는데 말이에요. 언제 설거지 하라고 했는데. 분위기로 그런 티를 내시잖아요. 분위기로 티를 낸다고요? 이게 뭔 소리인가요? 그때 거실에서 민성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지희야, 무슨 일이야? 민성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상황을 보더니 당황하는 표정이었죠. 민성아, 지희가 지금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 그런데 민성이는 지희 편을 들더라고요. 엄마, 지희가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스트레스 받는다고 시어머니한테 이런 식으로 말해도 돼. 지희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저도 직장인이에요. 주말에 여기 와서 일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 일이라고요? 가족끼리 모여서 과일 깎는 게 일인가요? 과일 깎는 게 일이야? 네, 일이에요. 저희 친정에서는 그런 거 안 해요. 친정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친정에서는 안 한다고요. 그럼 친정에만 가. 순간 나온 말이었어요.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민성이가 깜짝 놀라더니 말했어요.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안 된다고. 내 와이프가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들었어. 지희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미안하다는 기색은 전혀 없었죠. 어머님이 먼저 심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심하게 말했는데. 친정에만 가라고 하셨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뻔뻔하네요. 자기가 먼저 가정부 취급 어쩌고 하면서 시작했으면서요. 민성이가 중간에서 말했어요. 엄마, 지희도 미안해. 우리 그냥 집에 갈게요. 응, 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며느리와 한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지희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민성이가 따라가면서 뭔가 달래는 것 같았지만 지희는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요. 문이 닫히고 나서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왜 그렇게 싸웠어? 당신도 들었잖아요. 지희가 뭐라고 했는지. 그래도 며느리한테 친정에만 가라고 하면 안 되지. 남편마저 제 편이 아니었어요. 지희가 먼저 가정부 취급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건 괜찮다는 건가요? 그날 저녁 잠자리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저런 말을 해도 되는 건가요? 예전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건 민성이었어요. 어머니보다 아내 편을 들다니요. 어떻게 기를 수가 있어요? 다음 날 민성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제 일로 미안해요.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내 와이프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지희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한다고요?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반성한다면서 왜 사과 전화 한 통 없어? 지희가 좀 자존심이 세서. 자존심이 세다고요? 잘못해놓고 자존심이 뭐가 있어요? 그 후로 일주일이 지났는데 지희한테서 연락이 전혀 없어요.
사과는커녕 안부 인사도 없고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이 며느리는 정말 버릇이 없는 사람이에요. 시댁 일은 절대 안 하겠다고 대놓고 선언한 거죠. 처음엔 서운했는데 이제는 배신감이 들어요. 그리고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며느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그 일로부터 2주일이 지났어요. 민성이가 혼자 집에 왔어요. 지인은 회사 일이 있다고 안 왔다더군요. 하지만 표정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게 느껴졌어요. 민성아, 지인은 정말 회사 일 때문에 못 온 거야? 민성이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사실은 뭐야? 지희가 여기 오기 싫어해요. 역시 나였어요. 회사 일은 핑계였던 거죠. 왜? 지난번 일 때문에 많이 상처받았대요. 상처받았다고요? 잘못한 건 지희인데 상처받았다는 게 말이 되나요? 상처받긴 누가 받았어? 내가 받았지. 그래도 엄마가 친정에만 가라고 했잖아요. 민성이도 지희 편이었어요. 어머니가 화를 낸 이유는 생각하지 않고 지희가 상처받았다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죠. 그날 저녁 민성이가 집에 돌아간 후에 지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처음엔 사과 전화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달랐어요. 어머님, 한 말씀 드릴 게 있어서요. 목소리부터 차가웠어요. 사과하려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죠. 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요. 시댁 오면 집안일 하라고만 해서 스트레스예요. 또 시작이네요. 언제 집안일 하라고 했다는 건지요. 집안일을 언제 하라고 했는데. 분위기상 그렇게 만드시잖아요. 과일 깎으라고 하시고 설거지 도우라는 눈치 주시고. 눈치를 줬다고요? 오히려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이에요. 눈치라니, 언제 눈치를 줬어? 어머님은 모르실 수도 있지만요. 민성 씨도 싫어해요. 민성이가 싫어한다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민성이가 뭘 싫어한다는 거야? 시댁 오는 거요. 어머님이 이것저것 시키니까 부담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민성이가 정말 그런 말을 했을까요? 민성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 네, 직접 들었어요. 남편도 싫대요. 다음 날 바로 민성이를 불렀어요. 정말 그런 말을 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민성아, 너 지희한테 뭐라고 했어? 민성이 표정이 굳어졌어요. 뭔가 들킨 것 같은 표정이었죠. 무슨 말씀이세요? 시댁 오는 게 부담스럽다고 했다며? 민성이가 한참을 말하지 않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부담 주지 마요. 그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어요. 내 아들이 어머니한테 부담 주지 말라고 하다니요. 부담이 뭐가 부담이야? 그냥 지희가 힘들어해요. 지희가 힘들어한다고 어머니한테 부담 주지 말라고 하는 거야? 민성이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변명도 하지 않았죠. 그날 저녁 지희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계속 이러시면 시댁에 오기 힘들지 않겠어요? 협박처럼 들렸어요. 어머니가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오지 않겠다는 뜻이죠. 뭐라고? 저희 앞으로 시댁은 최소한으로 갈게요. 최소한으로 온다고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건가요? 최소한이면 얼마나? 명절 정도요. 그것도 하루만 있다가 갈게요. 명절에도 하루만 있다가 간다고요. 이게 며느리가 할 말인가요?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님이 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시니까요. 이해하라고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해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해가 뭘 이해해? 제가 직장인이라는 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말에 쉬고 싶다는 것도요. 주말에 쉬고 싶다고요? 가족 만나는 게 일인가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게 현실인가 싶어서요. 난생 처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며느리를 들인 건지 손님을 들인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요. 아니, 손님보다 못하네요. 손님은 적어도 예의는 지키는데 지인은 예의도 없으니까요. 시댁에 와서 집안일은 절대 안 하겠다고 선언하고 명절에도 하루만 있겠다고 하고요. 이게 며느리인가요? 그냥 남인가요?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표정을 보더니 물어봤어요. 무슨 일 있어? 지희와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했어요. 남편이 들어줄 줄 알았는데 뜻밖의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심하게 말하지 마. 지희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거야. 남편마저 지희 편을 드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내 편을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까요? 생각이 뭐가 있어. 시댁 일은 안 하겠다는 생각. 아, 그냥 이해해봐. 지희도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 거 아냐. 직장 생활이 힘들다고 시어머니한테 저런 말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지희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시댁은 최소한으로 갈게요. 명절 정도요. 하루만 있다가 갈게요. 어머님이 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시니까요. 이런 며느리와 평생 가족으로 지내야 한다는 게 막막했어요. 민성이도 완전히 지희 편이고 남편도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이렇게 외로울 수가 있나요? 거울을 보니까 얼굴이 많이 늙어 보였어요. 며칠 사이에 주름도 늘어난 것 같고요. 예전엔 며느리와 함께 장도 보고 요리도 하는 꿈을 꿨는데 이제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지희는 시댁과 거리를 두려고 하고 있어요. 최소한으로만 만나겠다고 선언했으니까요.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건가요? 내 나이 63세 며느리한테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끓어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분노인지 절망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 모르겠지만요. 외로움과 모욕감 그리고 허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이게 내 인생인가 싶어서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해야겠어요.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계속 생각했어요. 지희가 한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시댁은 최소한으로만 오겠다는 말, 집안일은 절대 안 하겠다는 선언, 그리고 민성이까지 제 편이 아니라는 사실이요. 새벽 5시쯤 되어서야 결심이 섰어요. 그래, 조용히 지켜보자. 지희가 시댁 일은 며느리 몫이 아니라고 했으니 정말로 아무것도 시키지 않기로 했어요. 가정부 취급하지 말라고 했으니 진짜 손님 대접을 해주기로 한 거죠. 일주일 후 민성이 부부가 다시 왔어요. 이번에는 지희도 함께 왔네요. 아마 민성이가 달래서 온 것 같았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희가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제가 화를 낼까봐 눈치를 보는 것 같았죠. 응, 들어와. 저도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예전처럼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거든요. 점심을 차려놓고 불렀어요. 예전엔 지희가 수저 놓는 것도 도와주곤 했는데 이번엔 가만히 있었어요. 시댁 일은 며느리 몫이 아니라고 했으니까요. 식사 중에도 지희는 계속 앉아만 있었어요. 반찬이 부족해도 가져오지 않고 물이 떨어져도 따르지 않았죠. 완전히 손님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식사 후에 설거지를 하는데 지희가 일어설 기미가 없었어요. 지희야. 네. 소파에 앉아 있어. 일 시키지 않을게. 지희의 표정이 어색해졌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듯이 저를 봤죠. 아, 네. 그리고 정말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설거지를 다 마치고 거실로 나와서 말했어요. 목마르지? 물 갖다 줄게. 지희가 당황하는 표정이었어요.
아, 제가 가져올게요. 아니야, 앉아만 있어. 가정부 취급하지 말라고 했잖아.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희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물을 가져다 주고 과일도 깎아서 가져다 줬어요. 지희는 계속 앉아만 있었고요. 고맙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데 표정이 불편해 보였어요. 민성이도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알고 있었죠. 엄마,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너희는 앉아만 있어. 예전 같으면 괜찮다, 손님인데 어떻게 시켜라고 했을 텐데. 이번엔 달랐어요. 정말로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지희가 집에 가기 전에 말했어요. 어머님, 뭐 도와드릴 게 없을까요? 없어. 가정부 취급하지 말라고 했잖아. 지희가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일주일 후 민성이가 혼자 와서 말했어요. 엄마, 지난번에 너무 차갑게 대하신 것 같아서요. 차갑게 지희가 원하는 대로 해준 건데. 그래도 지희가 시댁 일은 며느리 몫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정말로 아무것도 안 시켰잖아. 민성이가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시댁이 그렇게 불편하면 지희는 안 와도 돼. 민성이만 와. 엄마, 내가 내 아들은 꼭 봐야겠어. 하지만 지희가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올 필요는 없어. 민성이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돼? 지희가 먼저 시댁은 최소한으로만 오겠다고 했잖아. 며칠 후 추석 준비 이야기가 나왔어요. 예전엔 지희도 함께 와서 도와주곤 했는데 이번엔 민성이 혼자 와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민성이가 전화해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추석 음식 너무 많이 하지 마요. 왜? 예전엔 괜찮았는데. 지희가 없으니까 제가 다 해야 하잖아요. 그제야 알았나 봐요. 지희가 없으면 모든 일을 혼자 해야 한다는 걸요. 설 명절이 다가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성이가 혼자 와서 차례 준비를 도와야 했거든요. 엄마, 이거 너무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 제가 다 해야 하니까요. 예전엔 지희가 도와줬으니까 괜찮았구나? 민성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지희도 점점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민성이가 혼자 모든 집안 경조사를 챙겨야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게 보였거든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속이 시원했어요. 가정부 취급하지 말라고 했으니 정말로 아무것도 안 시키니까 오히려 불편해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이제 지희와 민성이가 스스로 상황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조용히 지켜보자고 한제 결심이 맞았나 봐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지희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거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응. 짧게 대답했어요. 예전처럼 지희야, 잘 지내고 있었어. 라고 하지 않았죠. 어머님, 한 말씀 드릴 게 있어서요. 뭔데? 요즘 어머님이 너무 거리 두시는 것 같아서요. 거리 둔다고요? 지희가 원하는 대로 해준 건데 뭐가 불만인지 모르겠네요. 거리 두기, 지희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전보다 너무 차가우세요. 차갑다고요? 가정부 취급하지 말라고 해서 정말 안 시켰을 뿐인데요. 지희야, 너 시댁 일은 며느리 몫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래서 아무것도 안 시키고 있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요.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요. 그럼 무슨 뜻이었나요? 그럼 무슨 뜻이었는데. 한참 말이 없더니 지희가 말했어요. 어머님, 실은 저희 친정에 일이 생겨서요. 친정에 일이 생겼다고요. 갑자기 무슨 소리인가요? 무슨 일?
아버지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셔서 수술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쩌라는 건가요? 갑자기 친정 이야기를 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동안 어머님이 저희 도와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어이가 없었어요. 그동안 시댁 일은 안 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도움을 달라고요? 도와달라고? 네. 민성 씨 월급으로는 부족해서요. 지의 목소리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그런 간절함을 보인 적이 없었죠. 지희야, 내가 어디 도울 처지가 안 돼. 처지가 안 되다니요? 시댁 일은 며느리 몫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럼 친정일도 시댁 몫이 아니지. 지희가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럼 무슨 뜻이었어? 시댁 와서 과일 깎는 것도 싫어하면서 돈은 달라는 거야.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민성이가 집에 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어요. 엄마, 지희 친정일로 전화드렸죠. 응, 들었어. 도와주실 수 있어요? 민성이도 지희 편이었어요. 역시 나였죠. 민성아, 지희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뭐라고 했다는 게요? 시댁 일은 며느리 몫이 아니라고 했잖아. 민성이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건 그때 일이고, 그때 일이면 어때? 지금도 마찬가지 아냐? 엄마, 지희 아버지가 아프신데요. 아픈 건 안 됐지만, 그게 내가 도와줄 이유는 안 돼. 민성이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엄마가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그 말을 하다가 민성이가 멈췄어요. 뭔가 깨달은 것 같았거든요. 응, 내가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제가 말을 이었어요. 결혼할 때 살림살이 다 사줬고, 신혼살림 마련해주고, 매달 용돈도 줬지. 민성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동안 지희가 그런 걸 당연하게 생각했구나? 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시댁 일은 안 하면서 시댁 돈은 받겠다는 거야. 민성이가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다음 날 지희가 직접 집에 왔어요. 표정이 많이 급해 보였어요. 어머님, 어제 민성 씨랑 이야기하셨죠? 응.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이제야 잘못 생각했다는 걸 알았나 봐요. 뭘 잘못 생각했는데. 그동안 어머님이 저희한테 해주신 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당연하게 생각했다고 인정하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댁 일도 도와드릴게요. 갑자기 시댁 일을 도와주겠다고요? 돈이 필요하니까 태도를 바꾸는 건가요? 아니야, 안 해도 돼. 어머님, 시댁 일은 며느리 몫이 아니라고 했잖아. 계속 그렇게 해. 지의 표정이 당황스러워졌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맞아. 하지만 이제 와서 바꿀 생각은 없어. 그럼 친정일은 어떻게 해요? 그건 지 일이지. 내 일이 아니야. 지희가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지희야, 너 정말 뻔뻔하구나. 뻔뻔하다는 말에 지희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제가 뻔뻔하다고요? 그럼 뻔뻔한 게 아니야? 시댁 일은 안 하겠다고 해놓고 돈만 달라는 거 말야. 지희가 일어서더니 화를 냈어요. 저희 왜 안 챙겨주세요? 순간 어이가 없었어요. 왜 안 챙겨주냐고요? 챙겨주기는 뭘 챙겨줘? 내가 시댁을 챙긴 게 언제야? 저도 나름대로 했어요. 뭘 했는데? 대답이 없었어요. 할 말이 없으니까요. 그때 민성이가 들어왔어요. 지희가 우는 모습을 보더니 당황하더라고요. 뭐야, 왜 울어? 민성 씨, 어머님이 저보고 뻔뻔하다고 하셨어요. 민성이가 저를 보더니
화를 내는 거예요. 엄마, 왜 그런 말을 해요? 사실이니까. 엄마가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그 순간 민성이가 멈췄어요. 자기가 방금 뭐라고 했는지 깨달은 것 같았거든요. 맞네. 엄마가 해준 게 정말 많았네. 처음으로 민성이가 제 편을 드는 것 같았어요. 지희가 민성이를 보더니 놀란 표정이었어요. 민성 씨, 지희야, 엄마 말이 맞아. 우리가 너무했어. 지희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남편마저 자기 편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날 지희가 집에 돌아간 후에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이제야 상황이 바뀌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어요. 토요일 오후 2시쯤 갑자기 현관벨이 울렸어요. 누군지 확인해 보니 민성이 부부였어요. 미리 연락도 없이 온 거죠. 문을 열어주니까 지희가 먼저 들어오더라고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어머님, 왜 갑자기 왔어? 할 말이 있어서요. 민성이도 따라 들어왔는데 평소보다 어색해 보였어요. 거실에 앉자마자 지희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과일 좀 깎아달라고 한 거 안 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세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과일 깎는 것만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과일 깎는 것만의 문제야? 그럼 뭐가 더 있어요? 정말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모른 척하는 건가요? 지희야, 너 정말 모르겠어. 저는 그냥 시댁일 하기 싫다고 했을 뿐이에요. 시댁일 하기 싫다고 했을 뿐이라고요. 그게 얼마나 큰 말인지 모르나 봐요. 그리고 돈은 달라고 했지. 지희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건 급한 일이 있어서. 급하면 다 용서되는 거야? 민성이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지희도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 어디서 반성하는 거 봤어? 지금 와서 사과하러 온 거잖아요. 사과하러 왔다고요?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지희가 다시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좀 서툴렀어요. 앞으로는 잘할게요. 서툴렀다고요? 이게 사과인가요? 서툴렀다고? 네, 처음이다 보니까. 처음이면 배우려고 했어야지. 안 하겠다고 했어야 해. 지희가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그때 결심했어요. 이제 정말 끝내야겠다고요. 천천히 일어나서 현관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문고리를 잡고 돌려서 문을 열었어요. 뭐 하세요? 지희가 당황해서 물어봤어요. 문을 연 다음 다시 닫았어요. 그리고 잠금 장치를 돌렸어요. 딸칵 소리가 나면서 문이 잠겼죠. 어머님? 민성이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거실로 돌아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너희 둘이 나한테 했던 말 그대로 돌려줄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 집이지만 오늘은 문 잠그고 나 혼자 쉬겠다. 지희가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어머님, 그게 무슨... 시댁 일은 며느리 몫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럼 며느리 일도 시댁 몫이 아니야. 지희가 일어서더니 화를 냈어요. 그럼 저희 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너희가 알아서 해. 나는 모르겠어. 정확히 지희가 저한테 했던 말이었어요. 민성이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내가 언제 흥분했어. 정말 차분했어요. 화도 안 나고 오히려 속이 시원했거든요.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해요? 지희가 다급하게 물어봤어요. 글쎄, 모르겠는데. 시댁은 최소한으로만 오겠다고 했으니까 아예 안 와도 되고. 어머님, 지희야, 너 친정아버지 수술비는 어떻게 할 거야? 그건 친정일이니까 친정에서 알아서 해야지. 지희가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어머님, 제발.
제발은 나한테 할 말이 아니야. 민성이가 무릎을 꿇더라고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는데. 지희 편만 들고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했어요. 이제야 알겠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래, 너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무슨 용서야. 이미 끝난 일이야. 지희가 울면서 말했어요. 저 진짜 잘못했어요.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안 믿어. 어머님, 지희야, 너 변한 거 아냐. 그냥 급하니까 그러는 거지. 정말 그랬어요. 돈이 필요하니까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거였죠.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친정에서 돈 문제 해결되면 또 똑같이 할 거 아냐? 지희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일어나서 현관문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잠금 장치를 풀고 문을 열었어요. 나가. 엄마. 민성이가 애원하는 목소리였어요. 민성아, 너도 나가. 앞으로 연락하지 마. 엄마, 제발. 제발은 무슨 제발이야. 너희가 나한테 했던 대로 하는 거야. 지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그건 너희 문제야. 나는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정말 그랬어요. 이제 내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거든요. 지희와 민성이가 현관문을 나섰어요. 뒤돌아보면서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문을 닫아버렸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그동안 아들 부부를 위해 썼던 돈을 이제 내가 쓰기로 했어요. 매달 용돈도 안 주고 명절 용돈도 안 주고요. 대신 제가 하고 싶었던 여행도 가고 옷도 사고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도 먹기로 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오늘 민성이 왔다 갔다며? 응. 뭐라고 했어?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 남편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 그렇게까지 해?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서. 남편도 할 말이 없었나 봐요.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과일 깎아달라고 한 한마디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끝났어요. 이제야 자유로워진 기분이에요. 그 일로부터 2달이 지났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바꿨어요. 예전엔 6시 반에 일어나서 이것저것 준비했는데 이제는 7시에 일어나요. 급할 게 없거든요. 남편과 함께 천천히 아침을 먹고 같이 산책도 나가요. 예전엔 아들 부부 올까봐 집에만 있었는데 이제는 자유로워요. 며칠 전에는 대학교 동창들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동안 아들 부부 신경 쓰느라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친구들이 정숙이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거울을 봐도 예전보다 편안해 보여요. 그동안 아들 부부한테 쓰던 돈으로 제 옷도 사고 남편이랑 좋은 식당에도 가요. 어떻게 이런 기분인지 까먹고 있었네요. 1달 전에 민성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많이 조심스러웠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응.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고 있어. 엄마, 저 진짜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하네요. 뭘 잘못했는데? 엄마 마음 생각 안 하고 지혜 편만 들었어요. 그래.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했어. 하지만 예전처럼 지낼 생각은 없어. 엄마, 민성아, 너도 이제 어른이니까 알아서 살아. 전화를 끊고 나니까 마음이 편했어요. 화도 안 나고 서운하지도 않았어요. 일주일 후에는 지희가 직접 집 앞까지 왔어요. 인터폰으로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지희예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뭐 때문에?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서요. 사과는 이미 받았어. 어머님, 제발. 지희야, 이제 그만해. 너도 내 인생 살아. 인터폰을 끊었어요. 예전 같으면 마음이 약해져서 문을 열어줬을 텐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요. 며칠 전 남편이 물어봤어요. 정말 민성이랑 연락 안 할 거야? 아니요. 가끔은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은 안 돼요. 왜? 이제 배웠거든요. 나는 나를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거요. 남편도 제 마음을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내가 맞아. 어제는 동네 카페에서 책을 읽었어요. 예전엔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일이에요. 조용한 오후에 커피 한 잔과 함께 책을 읽으니까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트에서 과일을 샀어요. 사과와 배였죠. 예전엔 아들 부부 올 때 깎아줄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남편과 제가 먹을 생각만 해요. 집에 와서 과일을 깎으면서 생각했어요. 과일 깎아달라고 한 그 한마디에서 모든 게 시작됐는데, 결국 이렇게 끝났네요. 서운하긴 했지만, 이제 배웠어요. 며느리든 아들이든 내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요. 그리고 내가 먼저 나를 지켜야 한다는 것도요. 남편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요. 깎은 과일을 가져다 드렸어요. 고마워. 천만에요. 이런 평범한 대화가 이렇게 편안할 줄 몰랐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남편과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아파트 단지 안을 천천히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즘 기분이 어때? 좋아요. 정말 오랜만에 속이 편해요. 그래, 나도 그래. 남편도 그동안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나 봐요.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보니까 별이 보였어요. 언제부터 별을 보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내 시간, 내 평안이 먼저예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차를 끓여 마셨어요. 조용한 저녁이지만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평온해요. 내일은 뭘 할까 생각해 봤어요. 친구랑 영화를 보러 갈 수도 있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볼 수도 있고요. 선택은 제 몫이에요. 예전처럼 아들 부부 눈치 보느라 집에만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과일 깎아달라고 한 그 한마디가 이렇게 제 인생을 바꿀 줄 몰랐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았어요.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기분이에요. 서운하긴 했지만 이제 배웠어요. 나는 나를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거요. 그리고 그게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것도요. 내일도 평온할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하루가요. 이제야 자유로워졌어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